안녕하십니까. 2025년 시험 대비 간호직 공무원, 저희가 기지개, 즉 기본기출, 기본개념 정리, 전공, 기본, 심화 이론에 대한 간단한 강의 OT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OT를 시작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기술 단계를 통해 가지고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결심에 맞춰서 내가 어떤 강의부터 들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는 커리큘럼과 간단한 강사 소개를 할 건데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속에서 이번 강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전체적인 커리큘럼 소개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내년 6월에 볼 시험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단계에 걸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번 9월에 개강하는 기출 또는 기본 개념에 관련된 지문 개념 정리인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라고 해서 기출 우리가 해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단순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 1월, 2월에는 우리가 기존의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문제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알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약 필기노트를 통해서 개념을 요약 강의한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4월과 5월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중심으로 또는 우리 기존에 이제 간호사 국가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공무원 시험에 적합하게 변형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든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월 말쯤에 저희가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변경된 법, 정책, 그 다음에 간호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굳이 우리가 뉴스를 매번 찾아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 기출 지문 개념 정리, 바로 기지개 강의가 어떠한 경우에 그럼 필요할까요? 우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수험생들한테 적합하다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 준비가 처음이어서 전공 공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싶은 수험생에게는 이 강의가 적합합니다. 사실 학습은, 공부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공부를 잘한다. 오랜 시간에 좀 앉아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공부를 하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시생, 즉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디가 중요한 부분일까?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잡고자 할 때 이 강의는 적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서 전공 과목에서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에게도 적합한 강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독학을 했거나 공부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는데 착각하거나 혼동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4가지 지문 중에서 항상 2가지를 놓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틀린 답을 고르기 쉬워요. 그건 뭐냐면 그 지문 속에서의 핵심 키워드라든지 그 지문이 품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런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재수생 또는 삼수생, 그런 N수생으로서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전공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수험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간호직 공무원 쪽에서 강의를 한 지 8년이 되면서 기출지문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 OX 퀴즈 형태로 풀어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만들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기출문제 해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기출문제를 틀리는지 단순 답만 외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답을 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문을 조금씩 쪼개서 보면
더 완벽하게 기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출제 경향이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기출 베이스가 80% 이상이 된다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전공 개념들이 생소한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자, 사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최종적인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던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곧 졸업한 지 꽤 오래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모든 개념이 살아있을 리가 없죠. 특히 성인 간호학, 기본 간호학 중심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임상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간호관리나 지역사회 간호학은 유난히 어렵고 헷갈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국시 때 바짝해서 좀 뭔가 기억에 남았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는 개념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본 개념부터 사례까지 연결하는 학습을 하고 싶은 수험생에게도 필요한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답을 잘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가 사례형이 나오거나 사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혼동을 느끼거나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예를 많이 들어드리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단순 암기식 학습보다는 전공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수험생에게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자,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 쪽 강의를 하면서 간호학과 교수들 또는 전공 강의 교수들은 대부분 똑같다. 책을 그냥 읽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개념을 읽어는 드려야죠. 읽어야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단 줄줄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읽고 어디가 강조점이고 그걸 어떻게 사례를 들어드릴 수 있는지까지 연결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요. 전공에 대해서 단순 그냥 읽어서 내가 몰라도 그냥 단순히 읽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이런 걸 다양하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공의 기본 개념을 최신 정책과 법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은 수험생.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간 단위로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하거나 뉴스레터처럼 또는 월간 단위로 무슨 이제 잡지처럼 업데이트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시험지를 출제하는 그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 보건, 의료 쪽의 이슈나 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잠자고 먹고 쉬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걸 따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전체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그 커리큘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법령이나 사회적인 이슈, 예를 들면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늘리는 부분과 간호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가 많이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각 커리큘럼 단계마다 설명을 하다가 그러니까 시험이 볼 때가 거의 다 되면 비법 특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동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과 문제풀이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실력을 쌓고 싶은 수험생. 자,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하세요. 기본서, 두꺼운 기본서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 기본서 할 때는 진도가 안 나가다가 기출문제 풀면서는 진도가 잘 나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기본이 또 헷갈리고 그 다음에 기본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잘 안 풀어지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기출 개념 정리에서는 아무래도 개념을 정리하고 그걸 OX 문제로 풀어봄으로 인해서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 자연스럽게 연동되어서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실강생들한테 많이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 기출, 지문 개념 정리 강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기출, 지문 개념 정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의 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과거에 3개년, 10몇 개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조금 출제 경향이 최근에 좀 바뀌었기 때문에 5개년, 그 다음 18개년을 2025년 시험 대비해서는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 기출 개념과 더불어서 함정 지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팁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출지문 OX 퀴즈를 통해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교재를 보시면 낱말 퀴즈가 있을 거예요. 그 낱말 퀴즈를 풀므로 인해서 확실하게 좀 다양하게 뇌에 자극이 되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핵심은 콕콕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즐겁게 그다음 이해되는 공부를 하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단가로 수강하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단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공부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도 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 5가지는 제가 이제 몇 년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달력을 보거나 탁상 달력 같은 걸 보면서 쉬는 날을 정하세요. 특히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주 이틀 정도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24시간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도 만나고 또는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하다못해 만화책을 한 권 보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 하루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개념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는 체력 관리가 운을 부릅니다. 실제 제가 수험 생활을 하시는 제 수강생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전날 갑자기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보러 가서 갑자기 몸에 열이 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공부한 만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뭐 헬스장을 끊고 이러지 않더라도 걷기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도 해서 꾸준하게 하셔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꾸준한 반복이 점수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암기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초시생들이 많이 이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래 전공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국시때처럼 몰아서 나중에 하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두 달 남겨놓고 급하게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분명히 내가 암기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달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형광펜, 그냥 연필, 그 다음에 포스트잇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실강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터디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들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구류 같은 것들을 많이 이벤트를 해드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기본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요약집 들고 다니고 이거 모두를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나한테 내가 취약한 걸 보완할 수 있게끔 적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알약이라고 하는 요약서가 있지만 거기서도 본인이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외워지지 않거나 본인이 공부가 안 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추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노란색 포스트잇은 답인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금방 찾게끔 색인을 시켜놓는다든지 아니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내가 어렵게 생각했던 개념들에 대한 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옆에 글자를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색인 작업과 단권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5번째는 단기 합격, 카드라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은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선생님들의 단기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체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간호직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도 2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추가 채용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시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관리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명언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힘드실 때 저도 좀 이렇게 체력이 딸릴 때가 있으니까요. 한마디씩 권해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멘탈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SNS를 잠깐 중단하신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을 좀 바꾸신다든지 제 주변에는 투지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수험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요새 보면은 이렇게
그 핸드폰 감옥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넣고 자물쇠 같은 거 잠가버리고 시간을 맞춰 놓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게 열리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좀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합격을 해요. 수험생 카페나 그다음에 SNS에서 나오는 얘기가 모두 다 진실이고 모두 100%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부터 약간 말을 만들었습니다. 단무지 학습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계획은 단순하게. 계획을 복잡하고 많이 짤수록 그걸 선택하거나 할 때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호관리를 공부하겠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역사회를 공부하겠어. 이렇게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단원 1의 반을 볼게. 오늘은 또는 단원 1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넓고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도는 무조건 하기. 저는 보통 전공 과목을 몰아서 공부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수험 생활을 시작했으면 공통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를 처음에 좀 힘들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공통 과목을 한 80% 정도 공부를 하고 전공은 간단하게 강의만 듣는 수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험을 볼 시기가 되면은 점점 비율을 좀 좁히셔서 공통 과목은 한 60%, 그다음에 전공은 40%까지는 만드셔야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도는 무조건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Q&A를 받다 보면 어느 하나에 꽂히시면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안 넘어가세요. 이러면은 진도를 못 뺍니다. 모르면 표시하고 그냥 우선 넘어가세요.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쭉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한반복이 중요하고 실천은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이 있다라든지 설날이 있다든지 이러다 보면 지방이 집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본인이 와 있다고 하면 지방에 내려가면서 책을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며칠간 그냥 푹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며칠 동안이 나버리면 다시 그 흐름을 돌아오는 경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게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도 일정 시간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가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다못해 강의라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여자 뭔데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8년간 공무원 시장에 있었고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재수생이나 이제 삼수생 같은 N수생들은 제 이름을 들어봤을 거고 출생이라고 하더라도 합격한 친구들에게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를 추천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정말 처음 봤는데 둥둥한 여자가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당연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간호학 전공자니까 하겠죠. 그래서 간호사 면허와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학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4년제로 졸업하면은 모두 다 교직만 이수하면 100% 나오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 상위 10%였고, 그 다음에 저희 후배 때부터는 전문대든 4년제든 무조건 상위 30%여야지만 이수가 가능했고, 그 다음에 학제가 일원화되고 나서는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건교사 그 교직 이수가 되어 있는 학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학원에서는 지금 교육대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건교사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신경외과와 정신과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경력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정신전문 요원이기도 하고 정신전문 간호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을 돕고자 BLS 센터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BLS 인스트럭터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석사를 하면서 석사를 제가 할 때 한국에도 NCLEX 아래 미국 감사 시험을 보는 사무소가 생겼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돈 별로 안 들이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뉴욕주 보드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이 NCLEX RN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끔 개설을 했다가 또 족보 때문에 문제가 나서 다시 1년 만에 폐쇄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적이 있습니다. 그 족보 때문에 계속 그 뉴욕 이제 미국의 NCLEX 센터랑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윤리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 명시할 수가 있어요. 학력은 제가 이제 앞에서 교수 경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학 박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임상 경력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임상병원의 대표적인 경력이고,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 경력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서울시 강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자상상담이나 또는 위기 상황이 있는데 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숙인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교는 제가 이제 21년 정도의 강의 경력이 있는데요. 석사가 되기 전부터 석사 입학하기 전부터 정신건강 간호사 1급이었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로서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석사 들어가기 전부터의 강의 경력이 쭉 있어서 올해 21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실제 정년직 교수로 해서 서라벌대학교, 김천대학교, 충청대학교 이런 곳에서 학과장과 교수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원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군데 보건소의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각종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이 OT 강의 속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은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땐 가끔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만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신데렐라라고 하는 디즈니 만화 속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기적도 조금은 시간이 걸린단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착한 마녀가 신데렐라한테 마법을 걸어줘서 옷도 입혀주고 굴도 신겨주고 그 다음에 호박을 가지고 마차로 만들어주고 이런 가정을 할 때 했던 말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나는 이 지긋지긋한 임상을 벗어나고 싶어.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지금 취업난을 벗어나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제대로 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 간절히 바라면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도 준비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